지난 11월 2022학년도 제54대 학생자치기구 총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아 투표가 연장됐습니다. 전북대학교 생활관 내 소음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생활관의 현실입니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 주최 학생자치포럼이 지난 4일 개최됐습니다. 학생자치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이들이 모여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데스크 뉴스입니다. 지난달 17일과 18일에 걸쳐 2022학년도 제54대 학생자치기구 총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투표율 미달로 선거를 하루 더 연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선거 시행 세칙을 두고 단과대학별로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황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54대 학생자치기구 총선거가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본래 해당 선거는 17일에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50%의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한 단위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1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았을 경우 다음 날 9시부터 18시까지 연장투표를 시행한다는 선거시행세칙 제45조를 따른 결정으로 이에 총학생회 선거 또한 투표가 연장됐습니다. 결국 총학생회 선거는 투표율 50.26%로 마감됐습니다. 이는 지난 선거보다 29.8%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개표 결과 기호 1번 W선본이 3,204표를 획득했고 기호 2번 선선본은 3,368표를 획득하며 양 선본이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선선본이 51.25%의 득표율로 총학생회에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다소 부진한 투표율까지 보여준 선거였습니다. 학생자치기구에 관한 학우들의 인식과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태도에 경각심을 가져다준 선거인 것 같습니다. 학우들과 학생자치기구는 이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UBS 황서연입니다. 생활관을 두고 소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금이 없는 시험 기간에는 더 심각해진다는 게 학생들의 입장인데요. 참다 못한 학생들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지만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혜영 기자입니다. 생활관 내 소음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생활관 앞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에 많은 학우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성방가가 심한 날엔 생활관 내 광장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방들의 괴로움이 배가 됩니다. 그러나 마땅한 방편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험 기간에 통금이 되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 광장에서 많이 떠드는 거. 늦은 시간에까지 떠들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을 때 좀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보다 소음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함께 지내는 기숙사인 만큼 소음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음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음주가 지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내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소음이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음 문제가 현대 사회에서 큰 골칫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소음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공동체 생활은 개인의 배려로 완성됩니다. 더 나은 생활관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UBS 임혜영입니다. 지난 4일 학생자치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학생자치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직 선관위원장, 전현직 학생의 임원을 비롯한 일반 학생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습니다. 학생자치기구 선거의 전반적인 과정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뉴스 인사이드. 오늘은 이슈가 많았던 이번 선거를 두고 이뤄진 2021 학생자치포럼 좌장으로 참여하신 전북대학교 방송국 황서연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2021 학생 자치 포럼, 특히나 신문방송사 주최로 열린 만큼 포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큰 것 같은데요. 포럼 전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나요? 네, 이번 포럼은 총 3가지의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포럼의 전체적인 목표는 학생 자치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였는데요. 선거라는 큰 틀 안에서 투표율과 선거 구조, 그리고 선거 비용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투표율 관련해서는 투표율이 왜 하락했는지, 그리고 그의 영향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선거 구조 세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나 선거 시행세칙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되었던 선거 비용 세션에서는 선거 비용이 학생 임원 출마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공영제나 상한제와 같은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선거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다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포럼의 주제가 학생 자치지 않습니까? 학생 자치를 이루기 위한 선거를 넘어서서 학생 자치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떠셨나요? 네, 사실 이번 포럼이 학생 자치를 주제로 잡긴 했지만 처음 열린 자리였다 보니 가장 이슈가 많았던 선거를 주로 가져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포럼 후반부에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도와 대학 언론의 역할들이 언급된 점이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방송국과 학보사와 같은 대학 언론이 학생 자치로부터 독립돼서 학생 자치의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자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한 말씀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올해 처음으로 이런 포럼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신문방송사와 학생 자치기구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성숙한 학생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황서영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학생 자치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는 전북대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뉴스 인사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수민이었습니다. UBS 이슈나우 시간입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인 한옥이 베트남으로 진출합니다. 그간 베트남과 알제리, 미국 등과 잇따라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9일에 본격적으로 수출을 위한 상차를 진행한 것인데요. 고창 캠퍼스에서 베트남 퀴논시에 건립될 한옥 정자 건축에 필요한 기둥과 대들보, 연목, 기와 초석을 싣고 있습니다. 이날 차에 실린 한옥 부재는 내년 2월까지 현지에서 공사를 거친 뒤 3월 초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에 전북대는 한옥이 세계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나우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 대유행으로 참 힘들었던 올 한 해였는데요. 그럼에도 저희 전북대학교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부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초장학재단에서 장학금 5천만 원 기부해 주셨습니다. 간호대 김영만, 백지연, 정재원 교수가 각 2천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한일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안춘엽 대표가 장학금 1,0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재단법인 호남문화재단에서 3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기부자님들 덕분에 한결 따뜻한 연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부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12월 셋째 주 날씨 백소영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2021년 12월 셋째 주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주간 최고 기온은 12도, 월요일 아침에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국외 오염물질에 이어 국내 오염물질까지 쌓이면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구름 낀 하늘에 대기오염물질까지 유입되면서 우중충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영하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데스크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